홍준표 후보의 그렇게 굉장히 강하고 좀 약간 과장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부인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마사지를 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. 전문 용어군요. 사실은 저렇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에 따르면 옛날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에도 회식을 할 때도 9시면은 딱 덮고 일어났다는 거예요.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. 그 와이프랑 부인이랑 같이 그 귀가 시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요. 굉장히 집에서는 유순하고 굉장히 애처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를 하다 보고 본인이 이제 스트롱맨, 좀 굉장히 세다는 그런 느낌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말 바꾸고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단계에서는 그 부인의 저런 것이 저렇게 그 소위 말해서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것은 그야말로 집에서나 그렇지 정치인으로서 밖에 나와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돼지 흙문제 논란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까? 저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. 돼지 흙문제 논란이 홍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. 왜냐하면 어차피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이 된 거고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결정할 때는 이제 저런 내용은 당연히 몰랐을 것이지만 저런 것 때문에 선출이 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안보나 보수의 가치를 좀 세우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마치 트럼프가 과거에 캐비넷에 샤워실 들어가는 그 부스에서 막 농담했는데 엄청나게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했는데 거의 영향이 없었잖아요. 저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홍 후보에게 전혀 불리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. 오늘 송광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또 고귀한 변호사께서 이 돼지 요 논란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본인이 어쨌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니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? 그 얘기 나한테 묻지 말라고 했는데 또 물어보시네. 나한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또. 저는 돼지 그거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. 네.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냥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청소년 시절에 갖가지 잘못이나 그런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선생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인 인생관이나 그 저변에 조금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이 주제가 조금 우리를 생각하게 하죠. 굉장히 실력 있게 검찰 생활 잘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 너무 좀 심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격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보수에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 보면 끝까지 잘 가셔야 되는데 저 주제를 보면은 역시 좀 일정한 부분 생각할 대목이 있지 않느냐. 범죄는 아니었으니까 처분 안 받았거든요. 그때 만약에 제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? 어떻게 했겠습니까? 저는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그 친구를 때렸어야죠. 친구로서? 네. 범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그렇다면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했어야겠죠.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. 송 변호사는 그랬을 것이다. 네.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조금 본인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?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. 네. 그게 우리 기본적인 청소년의 기본적인 감정일 텐데 그걸 안 했다는 자체가 그걸 또 글로 전달했다는 자체가 또 사실 좀 생각할 점이 있어요. 홍 후보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하겠습니다.